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2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죠.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서진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 민호는 건설 자재 회사에서 일하는 중간 간부였고요. 결혼한 지 12년 차 아이는 없었지만 그럭저럭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몇 달 전부터 민호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전화를 받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전에는 집에서 전화 받는 걸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갑자기 베란다로 나가서 받는다든지 목소리를 낮춘다든지. 응, 누나. 이번 달도 잘 챙겨드릴게요. 이런 말이 들렸어요. 누나. 민호한테 누나가 있나? 물어보면 회사 선배 누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예전보다 무심해졌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요즘 왜 그래? 하고 물으면 회사 일이 바빠서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더라고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12년 결혼 생활하면서 별일이 다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휴대폰에 은행 앱 알림이 떴는데 부동산 담보대출 2억 원 승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지? 저는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급하게 은행 앱을 확인해 봤더니 정말로 제 명의로 대출이 나와 있었습니다. 2억 원이요. 우리 집을 담보로 말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민호한테 바로 전화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내 명의로 대출이 나와 있는데. 뭐? 2억 원 대출이라고. 민호가 잠깐 말이 없더니 그거. 사업상 급한 돈이 필요해서. 사업상? 내 동의도 없이? 미안해, 급해서. 곧 갚을게. 급해서? 곧 갚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 명의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렸다고요. 그날 저녁에 집에 온 민호와 큰 싸움을 했어요. 어떻게 내 동의도 없이 이런 일을?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야. 하지만 민호는 사업상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며칠 뒤부터 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민호가 주말마다 어디론가 나가더라고요. 어디가? 강릉 쪽에 일이 있어서. 강릉? 응, 거래처 만나러. 그런데 강릉에 무슨 거래처가 있다고. 건설 자재 회사인데 말이에요. 뭔가 이상했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후배한테 부탁했어요. 민호 오빠 차 블랙박스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언니, 무슨 일이에요? 그냥. 좀 이상해서. 후배가 컴퓨터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줬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릉의 한 주택 앞에서 민호가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초등학생 정도의 남자아이가 나와서 민호를 반기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아이가 뛰어가더라고요. 아빠? 아빠라고 했다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후배가 걱정하더라고요. 괜찮아. 이 영상 복사해 줄 수 있어? 블랙박스 영상을 USB에 복사해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에 민호한테 물어봤어요. 강릉에 누구 있어? 응? 왜? 그냥. 자주 가는 것 같아서. 거래처라냐.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혜진이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거든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서진아, 이거 심각한 문제야.
명예도용이야. 명예도용? 내 동의 없이 내 명의로 대출받은 거잖아. 사기야, 사기. 혜진이 조언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 서류를 확인해 봤어요. 제 서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상했어요. 필체가 제 것과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이거 위조된 것 같은데요. 은행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고객님, 이 서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했어요. 2억 원 전액이 김은영이라는 사람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김은영.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혜진이한테 계좌 추적을 부탁했더니 이 사람 민호 회사 전직 동료야. 3년 전에 퇴사했네.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강릉에 있는 여자가 김은영이고 그 아이가 민호 아들이고 2억 원은 그들에게 간 거였어요. 민호가 사내 불륜으로 아이를 낳고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제 명의를 도용해서 말이에요. DNA 검사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호 머리카락을 몰래 수집했어요. 칫솔에서 떨어진 털도 모았고요. 그리고 강릉에 가서 그 아이 DNA도 구해야 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아이가 먹다 버린 아이스크림 막대에서 침을 채취했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 친자 관계. 정말이었습니다. 민호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고 제 모르게 제 명의로 돈을 빌려서 그들을 부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혼하고 싶었지만 혜진이가 말리더라고요. 서진아, 지금 바로 이혼하면 내가 손해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맞는 말이었어요. 명예도용, 사기, 배임. 이런 걸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민호와 김은영이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대출 서류 위조 흔적도 필적 감정으로 증명했어요. 민호가 누나, 이번 달도 잘 챙겨드릴게요 하는 통화도 녹음했고요. 은행 거래 내역, DNA 검사 결과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 민호가 강릉에 간다고 했을 때 저도 따라갔어요. 멀리서 지켜보니까 민호와 김은영, 그 아이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가족 말이에요. 저는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서진아. 반가워요, 김은영 씨. 김은영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 아이. 당신 아들이죠?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누나, 이번 달도 잘 챙겨드릴게요. 민호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민호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99.9% 친자 관계. 그리고 2억 원 대출 서류 위조 증거도 있고요. 김은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사기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민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서진아, 제발. 12년이야, 12년.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와서 민호와 김은영을 연행했어요. 아이가 울면서 아빠 하고 소리쳤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죄 없는 아이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민호는 사문서 위조, 사기, 배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김은영도 공범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요.
그리고 2억 원 전액을 저한테 변제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도 진행했어요. 위자료로 5천만 원, 재산 분할로 1억 원을 받았어요. 우리 집도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고요. 모든 게 정리되는 데까지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6개월 전에 결정했어요. 서울을 떠나자고. 강릉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디자인 카페라고 이름 붙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에요. 매일 아침에 커피를 내리면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내 이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요. 가끔 그 아이 생각이 나요. 죄 없는 아이인데 아빠가 감옥에 가고 마음이 아프긴 해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건 없어요. 제 명의를 도용당하고 12년 결혼 생활을 속임당한 건 저거든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카페에 오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바다를 보면서 디자인 작업도 하고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요. 누군가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에 속을 일도 없고. 민호는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가끔 편지가 와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읽지도 않고 바로 버려요. 12년을 속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제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법적으로 해결하셨을까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 카페 이름이 내 이름의 삶이에요. 간판에 제가 직접 디자인한 글씨로 적어놨거든요. 매일 그 간판을 보면서 다짐해요. 이제는 정말로 내 이름으로, 내 선택으로, 내 책임으로 살겠다고. 바다가 주는 위로가 참 큽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내 인생의 나쁜 기억들도 저렇게 밀려나가겠지 생각해요. 그리고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이 올 거라고 믿어요. 몇 달 전에는 카페에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40대 중반의 신사분인데 혼자 오셔서 조용히 커피 마시고 가세요. 사장님,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했더니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커피 한 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다른 사람을 믿을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정말로 진실한 사람과 말이에요. 서로 속이지 않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요. 그때까지는 이 바다와 함께 제 이름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속상하고 화나겠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